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성공의 신화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마치 전설과도 같아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부자든 아니든 높은 지위에 있든 아니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유키 소노마, 하버드 행복 수업. 이웃에 이사온 사람이 주차하는 차를 보니 삐까뻔쩍한 대형 외제차다. 내 차는 10년이 넘은 소형 국산인데 순간 살짝 마음이 흔들린다. 부럽기도 하다. 부부가 나란히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는 모습을 보니 한 번 더 마음이 흔들린다. 엄청난 부자구나. 모든 스몰 사이즈는 빅 사이즈 앞에서 주눅이 든다.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큰 평수의 아파트 앞에서, 소형 승용차는 대형 승용차 앞에서, 1억 자산가는 10억 자산가 앞에서. 장자를 펼치자마자 이런 빅 사이즈가 하나 등장한다. 그런데 그 크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륙풍의 중국 사람들이 원래 뻥이 좀 세긴 하지만 장자는 그 정도가 심하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크기가 수천리에 달한다. 이게 변해서 붕이라는 새가 되는데 붕은 등짝만 수천이다. 붕이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 물줄기가 솟구치는데 3,000리에 이르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데 9만리에 달한다. 힘도 좋아서 한 번 날아오르면 6달 동안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한다. 장자, 소요유편. 새가 얼마나 크기에 날갯짓 한 번에 바다의 물줄기가 3,000리 솟구치고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주변 9만리를 뒤덮을까? 게다가 6달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날갯짓을 한다. 가히 역대급 빅사이즈다. 대붕은 말하자면 초와 저택에 살면서 전용 요트와 전용 비행기를 갖고 있는 부자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마음이 흔들릴 법하다. 그런데 곧바로 반전이 일어난다. 스몰 사이즈의 대표 선수인 쓰르라미와 작은 비둘기가 이 모습을 보고 가벼운 웃음을 날린다. 그러면서 초월적 상상 불가의 빅사이즈 대붕을 디스한다. 쟤 왜 저러냐? 우리처럼 살짝 날개짓해서 느릅나무나 박달나무 가지 안착하면 될 텐데 뭐하러 9만리나 나느냐? 가볍게 날아 가까운 교회에 가서 도시락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오면 될 텐데 뭐 한다고 저 난리부를 쓰냐? 장자 소요유편. 파격적인 반전이다. 도입부에서 역대급 빅사이즈 대붕을 등장시켜 서민의 길을 팍팍 꺾어놓더니 갑자기 상황을 180도 뒤집어버린다. 스몰 사이즈 쓰르라미와 비둘기를 내세워 단박에 빅사이즈 대붕을 날려버린 것이다. 장자 읽기의 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장자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실체는 크고 화려한 외형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내면에 있다. 물줄기를 수천이 솟구치게 하고 9만리를 난다는 대붕을 등장시킨 것은 작은 삶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자 우화의 독특한 전략이다. 장자의 모든 우화는 이런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극단적 대비를 통해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주변의 부와 권력, 모든 빅사이즈가 내 마음을 흔들 때 쓰르라미와 작은 비둘기가 되어 가벼운 웃음 한 방으로 디스해버리자. 큰 차, 큰 아파트, 많은 돈 따위는 따지고 보면 삶의 행복과 큰 연관이 없다.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다. 힘들게 9만리를 날아가지 않아도 새끼 밥 배불리 먹고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하지 마라.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뜻밖의 영예를 얻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맹자, 이루상편.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멋있다. 부럽다. 등과 같은 세인의 긍정적 평가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저 사람 별로야. 밥맛이야. 쟤까짓 게. 등과 같은 부정적 평가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세인의 평가는 낮밤이 바뀌듯 수시로 바뀐다. 나를 보고 엄지척이라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고개를 싹 돌리면서 외면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반색하며 나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세상사의 이치는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변화의 한 과정이다. 일관되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세인들의 칭찬과 비난에 연연해하지 말아야 한다. 좋은 평가와 나쁜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다 보면 평정심을 잃기 쉽고 그러다 보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기 쉽다. 귀가 얇은 사람은 타인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쉽게 고양된다. 하지만 사람이 늘 좋은 소리만 듣고 살 수는 없다.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은 타인의 자그마한 비난에도 마음이 쉽게 동요되며 흔들리는 자존감을 주체할 수 없게 된다. 송영자는 전국시대 송나라의 뛰어난 사상가였다.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도 특별히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비난해도 무덤덤하게 반응했다. 송영자는 혼자 있을 때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 자신에게 영광이 되고 욕이 되는지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그 밖의 세상 사이는 결코 연연해하지 않았으며 세인들의 좋은 평가나 나쁜 평가에 휘둘리지 않았다. 장자 소요유편.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에 대한 장자의 처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나를 내세우지 말고 공치사하지 말고 이름에 연연해하지 말라. 장자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도를 통한 사람, 즉 지인, 신인, 성인이라 부른다. 장자 속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겠지만 장자에게 있어서 도를 통한다라는 의미는 별게 아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족과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도를 통한 사람이다. 장자에 의하면 도란 삶의 바깥에 있지 않고 삶의 한가운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소확행이 자존감을 높인다. 행복의 거의 대부분은 소박하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으로 건네는 빵 하나, 고난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눈빛, 거칠게 쓰다듬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 따뜻한 마음이 담긴 연인의 쪽지, 수고했어,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행복이다. 무무,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자존감은 재물이나 권력과 비례하지 않는다.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다양한 통계 자료가 이를 입증한다. 오히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자존감이 더 높다. 소확행을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삶에 집중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파생되는 유무형의 빚이 상대적으로 적다. 빚이 적다는 것은 분쟁이나 고민, 갈등에서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 안정감이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서 내적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장자는 극단적인 소확행을 추구한다.
그는 천하를 주겠다는 권유도 마다할 정도로 철저한 소확행주의자다. 장자는 요임금의 친구인 허유라는 인물을 내세워 소확행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드러낸다. 어느 날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내주겠다고 말한다. 해와 달이 나왔는데도 횃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전력 낭비가 아니겠는가?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비가 내리는데도 여전히 논에 물을 댄다면 괜한 헛수고를 하는 셈이 아닌가? 자네 같은 성인이 나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하를 쥐고 있으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 자네가 천하를 맡아주게. 이런 권유에 허유는 이렇게 답한다. 그대가 천하를 맡은 후 이미 천하가 잘 다스려졌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대를 대신한다면 나는 명성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네. 명성이라는 것은 부질없는 허상일 뿐이니 나는 결국 껍데기에 연연하는 것이 되네. 뱁새가 깊은 숲속에 둥지를 틀어도 나뭇가지 하나면 충분하고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셔도 자기 배만 채우면 되는 것일세. 그대는 돌아가시게. 나에게 천하란 아무 쓸모없는 것이네. 장자 소요유편. 그리고 허유는 이런 말을 덧붙이며 천하를 자신에게 양회하겠다는 요임금의 제안에 확실하게 선을 긋는다. 셰프가 조금 서툴다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를 지내다 말고 부엌으로 들어가서 셰프의 자리를 대신할 순 없는 것 아닌가? 천하를 주겠다는데 그걸 마다하다니 허유라는 사람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검찰청 포토라인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 장자의 이 우화를 떠올리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최고의 자리에서 잠깐 동안 권력을 누린 후 차가운 감방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과 욕심을 내려놓고 가꾸운 빵 한 조각을 떼어내서 입에 넣는 소소한 행복을 오래오래 누리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장자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장자 33편의 다양한 우화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철학은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